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인 정형외과 두 번째 시간 노인 골절과 낙상 예방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그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60세 어르신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뭐 23년, 여자는 28년까지 기대 여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80대 중반까지 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기대 여명이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노인 정형외과가 이제 큰 관심을 갖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노인 여러분들의 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주로 다루는 질환이 퇴행성 질환과 또 외상골절이 될 텐데, 퇴행성 질환은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고 기능의 향상, 그리고 증상 회복, 호전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이 골절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불완전 회복, 또 장애가 잔존되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예시에서 70대 어르신이 뭐 무릎의 관절염, 그리고 허리에 척추 협착, 일시적인 뇌경색 이런 것들은 잘 극복하셨는데, 결국은 고관절 골절이 옴으로써 이제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이제 신세까지 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보는 경우까지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께 노인 골절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골절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 될 수가 있고, 그 예방은 우리 어르신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골절 예방 방법으로는 낙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하는 게 좋고, 또 노인 골절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좀 예방하는 거, 그리고 이런 낙상 예방이나 골다공증, 근감소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예방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상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낙상을 예방하려면 어떤 경우에 낙상이 많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교정을 하면 이제 예방이 될 테니까 우리가 원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우선 어르신들 자체 신체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내가 잘 넘어지는 신체 상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상태를 만드는 방법, 그런 걸 이제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특정 약물, 내가 이제 어지럽다든지 현기증이 난다든지 그래서 잘 넘어질 수 있게 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약물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낙상을 좀 예방할 수가 있겠고, 환경 내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진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디 걸린다든지 집안에 열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좀 이제 제거하면, 그러면 이제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이제 맞춰서 그 예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남에게 이제 타인에게 이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워치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하면 위급 시에 우리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추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내 몸에서 이제 낙상이 잘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을 이제 예방하거나 그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문제는 이제 내가 힘이 없거나 아니면 민첩하지 않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단련해서 내 몸에서 힘을 기르고 또 이제 균형을 잡고 유연성을 늘리는데,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운동의 방법은 제가 이따가 요 끝나고 나서 운동 시간 또 다시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적절한 신발,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신발이 미끄러우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신발을 잘 신는 게 중요한데, 단단하고 밑창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고 발목을 지지하고 굽이 낮은 신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어르신들이 발에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딱딱한 바닥에 마룻바닥에 걷기에 이제 불편하니까 댁에서도 이제 슬리퍼를 신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슬리퍼가 많은 경우에 이제 바닥이 레자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 레자 되게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룻바닥이 이제 보통 때는 괜찮은데 물기가 있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화를 신고 아니면 이제 집에서도 댁에서도 양말을, 두꺼운 털 양말을 신고 발 때문에 그러는 경우인데, 이게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넘어지지 않게 그런 거 좀 신발이나
양말이나 이런 것도 안 넘어지는지, 지금 뭐 양말 밑에 무슨 뭐 고무 뭐 이게 달려 있어서 뭐 이제 마찰이 좀 많이 있어 안 넘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발목이 높은 거는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그럴 때 발목을 잘 접질리거나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되게 등산화는 발목이 높죠. 이게 발목을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접질리거나 이런 거를 이제 예방해 주는 건데, 그런 걸 신고 등산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거고, 굽이 낮은 신발은 이제 어르신들 중에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누구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이제 결혼식에 정장하고 이제 잘 차려입고 가셔야 되니까 굽이 좀 있는 걸 안 신다가 신어서 그래서 뭐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뭐 남의 행사에 잘 차려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런 경우 신발이나 이런 경우는 나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너무 이제 안 신든 굽이 이제 높은 신발 이런 것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이런 것들이 다 뭐 신발이라는 게 뭐 보통 집에서 맨날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어느 한순간에 한 번 생겨서 그때 넘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예방하는 게 좋고, 100번에서 한 번 문제가 되는 게 99번이 괜찮은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한 번 문제가 되는 게 항상 큰 문제가 골절이고 뭐 치료 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앉거나 누우네 천천히 일어나고 움직이는 거. 이제 앉았다 일할 때 현기증이 나는 경우 있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반신욕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욕실에서 이제 하반신만 물에 담그고 있다가 그럼 이제 따뜻한 물이니까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럼 이제 피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반신욕하고 일어나시면 갑자기 핑 도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잘못하면 이제 현기증 나서 쓰러지신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쓰러져서 넘어지시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반신욕하거나 이래서 조금 어지럽다 싶으면 다시 그냥 앉아 계시고, 만약 그런 데서도 일어날 때는, 그런 자세할 때는 확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괜찮은지 상태 보시고 천천히 일어나서 그런 현기증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용 중인 약물, 여러 가지 신경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나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복용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현기증이나 어지럽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요거는 전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치매라든지 신경, 혈관, 혈압약 뭐 이런, 아니면 뭐 무슨 뭐 우울증 약, 뭐 그다음에 또 불면증 약, 이런 경우 이제 그때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그 약물 복용하시는 경우는 적절하게 그런 이제 이게 실신해서 쓰러지지 않게, 어지러워 쓰러지지 않게 그런 것들 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 실시해서 뭐 녹내장, 백내장 같은 거 안 보여서 뿌에서 안 보여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엔 잘 이제 시력도 잘 보일 수 있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짚으실 때 많이 도움을 받는데, 길이가 적절해야지 이렇게 손을 내려서 약간 팔을 구부렸을 때 이 정도 되게 맞게 하시는 게 좋고, 이게 너무 길면 상체가 뒤로 가서 이게 뒤쪽으로 넘어지기 쉬운 자세가 되고, 또 이게 너무 짧으면 앞으로 쏠려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구를 이용하실 때도 적절한, 내가 넘어지지 않는 적절한 위치나 그런 이제 길이 등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넘어지기 쉽게 되지 않게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내 몸을 관리하고 신을 신고 지팡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환경적인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넘어지셨다 그러면 꼭 뭐 집에 밖에서 어디 앞에서 뭐 빙판에서 넘어지고 어디 뭐 그렇게 산에서 넘어지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댁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침실, 방, 거실에서 넘어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낙상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뭐 미끄러운 데니까 매일 활동 중에 샤워도 하고 뭐도 하고 변기도 쓰고 뭐도 하고 물기도 있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침실 방에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침실 방에서 넘어질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밤에 이제 그 어떤 경우에 이제 요실금이 있는 여자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 요실금이 있는 경우, 또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기가 있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이 빈뇨,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시고, 또 밤에 이제 불면증이 있어서 좀 못 주무시고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가 또 화장실 자주 가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우리가 밤에 잘 누울 때 전등은 이제 천장에 달려 있고 스위치는 문 옆에 있잖아요. 침대에 있진 않죠. 자리에 있진 않으니까 자리에 일어나면 껌껌한데 불을 켜러 가거나
그렇게 될 때 껌껌한 데서 움직여야 되니까 또 빈뇨가 있어서 화장실이 자주 가요. 그러면서 이제 껌껌한 데서 움직이다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넘어지시고 거실은 이제 뭐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어서 그런 이제 위험 요소들을 좀 이제 제거를 하면 넘어지는 빈도가 좀 적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이제 집안 내에 환경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걸 조금 손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그래도 넘어질 수 있는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조명은 전등의 수를 늘리거나 전등의 종류를 바꾸는 것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전등의 스위치는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아까 침실에서 밤에 이제 화장실 가시거나 그럴 때 그때 이제 누워서 일어날 때 전등이 머니까 스위치가 거기서 껌껌한 데서 움직이셔야 되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외국의 영화 보면 이제 침대 옆에다 이제 등 있죠. 그 옆에 등 있어서 그걸 누워서 바로 켜고 이제 벽에 있는 천장에 있는 거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옆에 바로 침대 등 같은 거 조그만 거 있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일어나서 바로 그거 켜고 그다음에 화장실 다녀오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뭐 마련해서 옆에다 놓고 이용하시면 어두운 데서 막 움직이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그런 것들 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계단 외부 지역 야간에 좀 중요합니다. 뭐 아파트 난간 같은데 이제 계단 같은데 현관에서 이제 내려가거나 그러실 때 그때 이제 어르신들 이제 잠 적으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신다고 이제 밖에 나가시거나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둡거나 어슴푸레하거나 새벽녘일 때 잘 안 보일 때 계단 잘못 짚으면 넘어지시니까 그럴 때는 난간을 잘 잡는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거 그 아파트에 계서 이제 조명을 좀 거기는 좀 밝힐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걸어 다니는 거에 코드 연장 코드 뭐거든 추가해서 깔개 앞쪽을 고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여기 굉장히 선이 많죠.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걸 많이 이제 전자제품 이용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어르신 두 분만 사시거나 그럴 때는 이런 게 적긴 하겠지만 이제 자제분들하고 젊은 자제분들하고 같이 사시거나 그러면 뭐 아들 방 청소해주러 들어갔다 뭐 전선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넘어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여간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길에는 이런 전선에 걸릴 만한 것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런 게 이제 걸리적거리지 않게 한다. 이게 뭐 아예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넘어지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고 넘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 통로 계단에 어수선한 물건들은 치워서 보관할 수 있다. 뭐 할머니들 다 깔끔하시니까 어르신들 두 분 사시는 경우에 뭐 복도에 뭐 그냥 널려져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되게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시골에 계시다가 아들네 집에 이제 데리러 오셨다든지 근데 이제 아들 집에 뭐 작은 애는 뭐 보행기 타고 있고 큰 애는 뭐 장난감 가고 불자동차 놀고 있는데 어르신들 밤에 주무시다가 애들이 그냥 거기서 놀다가 그냥 들어가서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 있다가 보행기 앞에 있는 거 모르고 밟고 넘어지고 뭐 아니면 장난감인데 밟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이제 자제분들 어르신들 모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이제 어르신들 다니시는 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이제 장난감 애들 장난감이나 아니면 여하의 물건이라든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은 피해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안 넘어지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찢어지고 구부러진 가장자리, 바닥, 뭐 이런 것들은 고정해야 된다. 이렇게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화장실 앞에 이제 되게 그 뭐 물기 있는 거 발 닦으라고 이제 러그 같은 거 깔아놓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딱 미끄러져서 밟고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 그게 걸을 때 이제 끝이 발에 걸려서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런 경우에 이제 반응하기가 느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잘 고정해서 융단 이런 거 잘 이제 걸리지 않게 잘 부착해 놓든지 아예 아니면 이제 빼버리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구는 테이블 가장자리 뭐 이런 것들 가구 얘기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 다리에 힘이 없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그럴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이렇게 짚고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짚고 일어나시고 자기도 모르게 짚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식탁이나 이렇게 다리가 4개 있어 튼튼한 것들은 이렇게 딱 짚고 일어나시는데 의지되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티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데 기둥은 하나 있고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짚으면 균형 안 맞게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모르고 이렇게 짚으셨다가 넘어지시는 경우 있고
그 탁자나 이런 거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움직이게 있는데 일어나신다고 그거 잡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다가 바퀴가 밀리면 또 넘어지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 집안에서는 이런 가구나 짚고 일어날 수 있는 탁자나 이런 것들은 짚었을 때 밀리지 않고 힘을 지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짚다가 넘어지면 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넘어지니까 더 크게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얘기는 이제 화장실 얘기인데 변기 욕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변기 같은 것도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게 굉장히 낮은 데서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일어나다가 삐끗하실 수 있으니까 이 손잡이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손잡이는 이제 튼튼하게 박아야 되는지 부담될 수 있으면 간이식으로라도 튼튼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셔서 이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화장실 욕조 이제 샤워할 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샤워할 때 닦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발 닦을 때 한쪽 발을 들고 이제 몸에 비누칠하고 발에 비누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을 들고서 닦죠. 그리고 나서 비누 묻은 발을 내려놓고 그 다음 발을 이렇게 들고서 닦잖아요. 이게 한쪽 발 닦고 비누칠하고 또 비누기 닦고서 반대쪽 닦진 않고 되게 닦고 그렇게 닦아요. 그때 그럴 때 이제 반대쪽 발에 이제 비누칠 돼 있는데 이쪽 발 들면 그때 이 기우뚱해서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샤워하다 많이 넘어지시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벽에다 달아놓으면 잡고 이제 하실 수 있고 또 샤워할 때 이제 하체 다리 쪽 닦아야 될 때는 목욕 의자 놓고 앉아서 닦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샤워할 때 이렇게 넘어지시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샤워할 때 넘어지시면은 굉장히 이제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게 이게 옷 벗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옷 벗고 해서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진 못하고 또 문은 잠가놨고 이제 밖에 불러서 사람 올려도 문 잠겨 있어도 나오지도 없고 또 누가 들어와도 빨개 벗고 있는데 이게 뭐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 이제 조심해서 이런 보조기구들 잘 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샤워 매트 이런 거 할 때 여기 보시면 아주 맨질맨질하죠. 여기가 바닥이. 근데 이제 이런데 물기 있으면 잘 넘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트 같은 거 깔아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안 넘어지게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욕조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샤워할 때 이제 화장실 보면 욕조에 이제 이제 그 욕탕 물 받아서 할 수도 있게 해놓고 여기다 샤워기도 같이 달아놨죠. 줄이려고 샤워 부스 아니고 이제 욕조에다가 벽에 이제 샤워 달아서 샤워할 수 있게. 근데 이게 좀 위험하죠. 그 안에서 샤워하면은 이게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아까 발 들고 이럴 때 넘어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턱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여기 넘어갈 때 이제 여기 턱에 걸려서 이제 넘어지시기도 하고 나올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기도 하는데 이 욕조에서 넘어지면 이게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해서 이게 쑥 미끄러져서 머리 같은 데 부딪히거나 이러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신욕하거나 뜨거운 욕조하거나 나올 때 핑 돌아서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욕조에 이런 거 매트 같은 거 깔아주잖아요. 호텔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항상 제공한다고 이렇게 다 하는 데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미끄럽고 이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제공하고 그런 데서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따라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런 것들은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비싸지도 않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미끄러지고 이러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을 다 정리한 거라서 한번 이게 나중에 보시고 정지화면 해 놓으시든지 하시고 요 체크리스트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 뭐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뭐 자제분들이 계시면 어르신 댁에 가서 이런 걸 다 점검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요걸 보시고 한번 하신다든지 점검하신다든지 그래서 모든 방 이제 사람이 자거나 그러는 방에는 항상 손 닿는 거리에 전등 스위치가 있는 게 좋겠다. 내 침대에서 자워서 누울 때는 내 침대 등 그래서 거기에서 있어서 거기서 밤에 깜깜할 때 딱 켜고 화장실 갈 때 밝을 수 있는 그런 게 등일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걸어갈 때 다닐 때 껌껌한 데 걸리는 선 같은 게 없고 미끄러지는 융단 같은 거 그런 거는 두지 않는 게 좋고 전화 같은 거는 그냥 옆에서 움직이지 않아 받을 수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옆에서 짚거나 그럴 때 이제 체중을 실을 수 있는 거 그게 탁 기댔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통로 잡동사니 통로 치우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도 이제 보시면 미끄러움 방지 매트 같은 거 하시고 또 침실에는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등 이런 거 잘 하시고 욕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뭐 이런 것들 가로대 이런 거 해서
이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2주 만에 말씀드리는데 2주 동안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오셨거든요. 고관절 넘어지신 분들 있고, 욕실에서 넘어져서 척추 압박골절된 분도 있고, 계속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다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거고, 말씀드리지만 100번 괜찮고 한 번 안 좋아도 그 한 번 안 좋은 것 때문에 다 골절당하고 고생당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것들 그 위험 요인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 몰라도 내가 안 해서 좀 부주의해서 그런 것들은 억울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좀 낙상을 안 당하시는 그런 예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4가지 안전 수칙, 그래서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근육 힘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키운다.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운동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어지러움을 예방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렇게 잘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제 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력 검사 잘 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해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 안 보이면 모르는 데 가서 넘어지니까 시력 조절 잘 하시고, 백내장 있으면 잘 치료하셔서, 요새 기술 좋으니까 잘 뿌옇지 않고 잘 보이게 잘 관리하시고, 또 중요한 거 제일 하기 쉽고 또 제일 신경 안 써서 문제되는 거, 집안 환경에서 문제되는 거, 넘어질 수 있는 것들, 밖에서 뭐 비 오고 눈 오고 미끄러운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안 나가면 그만이지만 집안은 돌아다니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다 내가 또 이렇게 위험 요인 제거할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잘 해서 깨끗하게 해서 안 넘어지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건 이제 노인과 운동.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운동은 좋죠. 이제 운동 열심히 하면 이제 뭐 심폐기능 다 좋고 건강에도 좋고 또 낙상 예방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뭐 운동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나 하고 뭐 요거 하나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뛸 때 요것만 하면 뭐 체중이 쑥 빠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 하여간 운동이라는 걸 운동은 힘든 거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마련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제 신체 활동을 하면 이득이 뭔가, 이렇게 보면 뭐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뭐 체중도 유지하고 이런 요인도 있대요. 많이 칼로리 쓰니까 당뇨병도 줄어들고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이게 뭐 힘도 기르고 균형 감각도 있으니까 뭐 심혈관 이런 것도 좋아지고 고혈압도 좋아지고 뇌졸중도 좋아지고 튼튼해서 뼈도 좋아지고 우울증, 정신도 좋아진다. 그래서 다 좋아지는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체중도 늘고 암도 생기고 당뇨도 많이 생기고 낙상도 잘하고 심혈관 망가지고 뇌졸중 생기고 뼈도,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제 운동을 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운동해야 된다, 운동한다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그냥 운동이 뭔지를 알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운동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운동이야? 당신 그게 한다는 게 건강에 지금 도움이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운동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그거를 이제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어르신은 이제 1년 360일 추석하고 구정 빼놓고서는 다 밭에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러는 어르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르신은 그냥 계속 집에 계시고 그냥 앉아서 소파에 있고 식사하시고 그러다가 뭐 1주나 2주에 한번 나와서 골프 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을 놓으면, 이분은 운동을 하나도 안 한 분이니까 건강에 안 좋을 거고, 이분은 골프 운동을 1주, 2주 한번 했으니까 운동을 하는 분이니까 더 건강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두 분들이 이제 운동을 누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래야지 이제 적절한 운동이 뭔지 알고 그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운동이 어떤 건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강에 도움이 어떤 건지, 그런 건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운동은 건강 증진과 신체 단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종류를 정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을 골라서, 이건 이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골라서,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그냥
한 번 했어.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오늘 기분 나니까 한 번 해. 이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운동을 하고 도움이 돼야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맞는 이 활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신체 활동이라고 그랬죠. 몸의 운동. 그러니까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그런 게 이제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 활동이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지내는 기본적인 수준 이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테레비 보고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쓰고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신체의 움직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뛰고 다 움직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는데 신체 활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은 기본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활동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움직이는 활동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건강 증진 신체 활동. 이거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활동은 뭐가 되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서 있기, 천천히 걷기, 뭐 가벼운 물건 들기, 설거지. 그냥 일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몸을 움직이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기본 활동이라는 거고 이게 운동이라는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건강 증진 신체 활동은 기본 활동에 더해서 건강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도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로 더 움직여야 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걷기, 등산, 수영, 뭐 에어로빅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운동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하게 된 게 이게 이제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이게 동물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자가 운동이 필요하진 않죠. 여기 보시면 수영, 뭐 빠르게 걷기, 뛰기, 뭐 이런 것들, 무거운 물건 들기 이런 게 원시 시대를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 먹고 살려면 사냥도 해야 되고 물고기도 수영도 하고 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활동 자체가 이제 생존 자체가 이런 활동이니까 이런 그 운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생존 자체가 운동이니까. 근데 이제 문명화되고 그러면서 그런 활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그만큼 안 쓰니까 그만큼 몸에 노화되고 기능이 퇴화되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건강이 안 좋으면 일찍 죽지는 않고 또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이제 뭐 병들을 치료하고 그래서 수명은 늘려놨는데 그만큼 운동이 활동량이 적으니까 그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명화되고 이런 것들 활동을 적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활동량이 더 적어요. 그래서 더 운동이 필요한 건데 그 활동량이 적게 된 이유가 뭐냐면 편리한 교통. 그냥 차 타고 운전하고 지하 주차장 내려서 딱 차 타고 가서 목적지 가서 내려서 딱 해서 또 타고 오고 운동할 게 별로 없죠. 걸어 다닐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하면서. 또 요새 이제 조기 은퇴해요. 조기 은퇴해서 이제 직업이 없어요. 좋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노니까. 근데 그것도 고역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보다 직업 없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무료하고 좀 그러야 하시는 경우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활동이 또 줄죠. 아무리 여가 활동을 하고 뭐 직장 생활 끝나고 일찍 은퇴해서 놀러 다니고 다 좋을 것 같지만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행복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어떤 활동은 있는 게 건강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소한 이제 주거 환경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마당도 있고 뜰도 있고 거기 수리해야 될 것도 있고 뭐가 새면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죠. 하기 싫어도. 그리고 뭐 조그만 뭐 마당이 있으면 거기 뭐 키우거나 뭐 하는 것들도. 근데 요새 아파트 그런 게 없으니까 화장실 방 집 부엌 왔다 갔다 그게 다니까 집안에서 움직일 게 별로 없죠. 가사 활동도 자동화돼서 요새 뭐 빨래 널고 이런 거 없잖아요. 걷고 이런 거 없고 무슨 뭐 소독 뭐 그런 거 없고 세탁기 돌렸다가 한다는 게 테레 보면서 그냥 빨래 개는 게 다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가족 유형도 변해서 이제 애기들도 안 보죠. 어르신들이 옛날엔 많이 봤죠. 이 애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앉았다니 애기 높이 맞춰야 되니까 무릎다 앉았더니 무릎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안 보다가 딸 뭐 애기 가져왔다 뭐 손주 봐준다 외손주 봐준다 해가지고 무릎 아파서 병원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안 됐다 이런 걸 하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평소에 그런 걸 많이 했던 경우는 그만큼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정적 활동하는 것도 유튜브 뭐 이런 거 요새 앉아서 그거만 보시니까 앉아서 요거만 보도 시간 충분히 가니까 앉아서 이렇게 활동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있어서 적어진다니까 활동을 많이 하면 거꾸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통수단 있으면은 뭐 차 타고 다니는 거죠. 차, 뭐 나 나이 있고 운전하는데 사고 났는데 그냥 차 팔아버리고 나 대중교통 잘 돼 있으니까 뭐 대중교통 타고 뭐 가까운데 자전거 타고 이러면 더 좋고 뭐 은퇴해서 뭐 일이 없다 그러면 뭐 편의점 알바라도 시간 돼서 뭐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보고 사람하고 활동하면 좋고 이런 것들 하시면 활동량 많이 되니까 꼭 운동 아니라 기본 활동량을 늘리니까 그런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요새 스포츠하고 뭐 운동하려고 그러면은 또 비용 많아서 어르신들 부담되시는 경우도 있고 제 어르신들한테 수영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수영을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뭐 구청 뭐 이런 데서 시청 뭐 이런 데 운영하는 그 공공수영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 보면 이상하게 자유수영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많이 있으면 어르신이 운동할 텐데 이런 여건도 안 좋고 그렇다고 또 호텔 수영장을 예약해가지고 거기 끊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니까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를 많이 풀어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런 접근의 제한이 있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동을 덜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 그러니까 이제 빨래하고 가벼운 가사 활동하고 걷고 이런 거 다니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신체 활동, 이제 건강 증진 실대 활동이라고 그러는 운동량이 이제 고운동량이 주에 150분 이하면은 이제 별로 건강상 이득이 없고 적어도 한 주에 150에서 300분 이상을 해야지 이제 건강에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건강에 이득이 있다는 반대 얘기는 이거를 안 하면 건강에 이득이 없고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종류의 그런 형식의 운동들을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 말고 건강을 해야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걸 제가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이제 질병과 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단련하고 준비하는 그런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우리 몸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종목을 골라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내 몸을 단련해서 거기에 그 외부 그런 그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이 한 뭐 60번, 65번을 계속 뛰고 움직이지 않은 심장은 내 몸에 어떤 스트레스가 와서 150번 이상의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심장을 뛰게 할 때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심장이 그냥 마비가 되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마비로 죽겠죠.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공격이 올 때 평소에 60번, 70번에서만 계속 뛰던 심장이 아니라 내가 120번, 130번을 꾸준하게 이제 하루에 그런 훈련을 했던 분들은 150번의 심장이 뛸 만큼의 스트레스가 오는 공격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이 돼서 그게 있으면 그 150번의 스트레스 공격에 내가 이기고 살아남는 거고 거기에 지면 내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 미끄러운 데 갔는데 내가 평소에 밸런스 운동을 하고 근력이 있어서 그 미끄러운 데서 균형을 딱 잡을 수 있게 훈련이 돼 있으면 그러면 내가 안 넘어지고 자리를 잡고 그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낙상을 벗어나는 거고 내가 거기서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미끄러운 거 뻣뻣한 몸에서 그냥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거기서 고관절 수술하러 들어가고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좀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고 이런 데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기 파이프가 있는데 애들은 깨끗해요. 잘하는 애들은. 뭐 청년도 깨끗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이 먹고 활동이 적으면 이렇게 뭐 모도 끼고 콜레스테롤도 끼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약한 물들은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경우에 갑자기 큰 물이 하거나 수압이 잠깐 올라갈 때는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는 이렇게 된 거를 이만큼까지 만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이거를 여기에 가깝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쉽게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끄러질 때 아니면 심장에 부담이 올 때 아니면 무슨 뭐 힘줄이 내력이 끊어지거나 그럴 수 있을 때 그럴 때 맞게 대비할 수 있게 이제 나누는데 그래서 하나는 유산소 운동 이건 이제
심폐운동, 우리가 몸을 많이 써서 혈액이 많이 돌고 산소를 소모하고 그런 운동이 있고, 근력운동,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 그런 운동이 또 한 카테고리가 있고, 또 하나는 유연성 운동, 우리가 관절 뻣뻣하거나 근육 뻣뻣하지 않게 스트레칭 해주는 그런 운동, 또 하나는 밸런스 운동, 우리가 균형 잡는 그런 운동. 그래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4가지 운동이 골고루 돼야지 우리가 건강상의 이득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유산소 운동은 일정 시간에 온몸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산소도 쓰고 칼로리도 쓰고 그런 공급원은 피를 통해서 오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고 그리고 산소를 마시고 배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혈관을 통해서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운동을 해서 그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 혈관을 돌리고 심장을 계속 박동치게 하고 폐를 움직이고 그런 운동이 되는 거고, 근력 운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근육이 훅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게. 유연성 운동은 우리가 뻣뻣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애들보다 뻣뻣해요. 뻣뻣해지는 거는 우리 근육에 있는 이제 여러 섬유 중에서 콜라겐도 있고 이런 결합조직인데 이게 나이 들면 좀 뻣뻣해지고 이게 질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 늘리고 이 힘줄 같은 거 늘리고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되고 아니면 뻣뻣해서 문제되는 그런 손상들 반영할 수 있게 이제 방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신경 근육 운동은 우리 밸런스 잘 넘어지지 않게. 애들 잘 안 넘어지고 잘 안 넘어지죠.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안 돼 있으면 잘 해서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따지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두 어르신들은 운동을 잘 하고 계실까요? 두 분 다 우리가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어르신은 밭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속 하실 수 있어도 이제 모르겠어요. 근력 운동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르신 숨차게 운동 안 하니까 유산소 운동 별로 없을 거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유연성 운동도 없죠. 그다음에 밸런스 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고 이런 거 안 하시면 그런 거 없죠. 근력 운동 조금 있는 정도, 운동 거의 없는 경우고, 이 어르신은 글쎄요, 뭐 골프 1주 2주에 한 번 나가서 뭐 카트 타고 다니면 걷는 시간 한 10분 20분 될까요? 그 정도 20분 30분 걷는다 치고 1주 2주에 30분 걷는 거, 그리고 이거 휘두르는 거 뭐 18월 해가지고 뭐 5번씩 휘둘러 6번 한 100번 이거 휘두르는 거, 그거밖에 안 되니까 충분한 운동이 전혀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두 분은 운동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운동을, 기준의 운동을. 그래서 운동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은 그냥 몸을 움직이고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건강 증진과 체력 단련의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리고 개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종류에서 어떤 것들에서 요걸 위해서는 요거 그렇게 해서 또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몇 분, 150분 몇 번 이렇게 하고 꾸준히 해야지 이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요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권장량을 되게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 유산소 운동이 얼마, 근력 운동이 얼마, 유연성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게 지금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권장량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지화면 놓고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요 4가지 운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제 에어로빅 운동이 이제 원어를 따지니까 에어가 이제 공기, 산소 얘기하는 거고, 빅이 라이프,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에어로빅이라고 해서 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 한참 80년대가 불 때 이제 여자들 모여가지고 방에 앉아 막 뛰면 에어로빅 운동 한다는 거. 그래서 공기를 빅, 많이 마신다 해서 뭐 그렇게 해석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공기를 많이 하는 이제 운동인데, 이제 공기를 많이 쓰고 한다는 게 우리가 몸을 많이 써서 열량을 많이 쓰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하고 산소를 많이 한다는 건 우리 몸을 많이 쓰는 거고, 많이 쓰려면 이제 산소도 필요하고 뭐 칼로리도 필요하고 당 이런 거, 포도당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에너지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공급하려면 산소를 공급하려면은 폐가 많이 움직여야 되고, 피를 돌리려면 심장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장 기능과 폐 기능과 혈관 기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혈관이 아까 보면 이제 나이 먹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노화되면서 이런 혈관에 플레이크도 끼고 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서 맥박수도 높고 혈관 빨리 이렇게 많이 돌리고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하수구 막히면 고압 전기를 팍 써가지고 뚫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고 뭐 이런 게 있어도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그렇게 많이 혈액을 쓰고 그러면 이 혈관에 있는 벽들이 이렇게 있는데 좁아진 게 좀 그런 것들이 넓어질 수 있고 또 이게 혈관의 탄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심장, 혈관계가 이제 심폐, 혈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서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건 심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번, 70번에서 계속 거기서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00번도 뛰고 120번도 뛰고 그래서 심장이 막 어느 정도 준비 운동을 해놔서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게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체력을 기르는 거고 폐도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이 돌아가는 혈관이 잘 움직이고 또 물론 당연히 이제 많이 뛰니까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되겠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텔레비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있으면 뭐 무슨 뭐 내가 뭐 누구한테 뭘 줬는데 친구한테 뭐 사기를 당했어. 뭐 돈 갖고 날렸다 이러면 이거 쓰고 넘어지는 이게 스트레스죠. 이제 스트레스가 와서 혈압이 팍 뛰어요. 근데 이제 운동 안 하고 뭐 이제 혈관이 이제 계속 이제 뭐 혈관 뭐 심장 뛰는 게 뭐 낮은 데서만 뛰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혈관도 좁아 있고 이러면 혈압 팍 올라가면 쓰러지죠. 뭐 꼭 이렇게 뒷덜미 잡고 쓰러지는 건 아닌데 심장인데 이런 데 부담이 오겠죠. 근데 운동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이게 와서 되면은 그냥 이 정도 에이 그러고 속상하고 마는 정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로 만들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관이 이렇게 터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탄성을 유지해서 이게 강한 스트레스가 오거나 뭐가 와도 이제 이게 유지할 수 있게 이제 터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그런 걸 마련해 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이게 머스탱인데 이게 차도 그냥 안 굴리고 그냥 두면 이게 엔진도 약해지고 녹슬고 못 쓰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막 고속도로에서 막 1000km 뛰고 이러면 고장 나죠. 이 폰인데 70년대 나왔죠. 아주 어렸을 때 뭐 어르신들 보시면 기억나시죠. 근데 이 오래된 차라도 계속 정비하고 어느 정도 떠지고 맞으면 그래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20대, 30대 강한 심장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70대, 80대가 됐든 심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계속 운동을 해줘서 아주 큰 스트레스는 몰라도 그냥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자는 그 목적에서 이게 이제 심폐운동,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이 운동이 나오는데 뭐 걷기만 해도 좋아요. 걸으면 돼요. 중년금, 노년금만 걸으세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냥 그거에서 물론 이제 그런 뭐 어떤 연구에서는 뭐 걷기만 했더니 좋아졌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비교를 할 때 안 걸은 사람하고 걸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당연히 안 걸어본 것보다는 걷는 게 난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할 때는 이게 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세워라. 내가 그냥 걸면서 그냥 산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숨이 찰 정도로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관도 빨리 돌고 이제 피도 빨리 돌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게 이제 서울대 이제 분당병원에인가요? 뭐 재활외과 선생님이라는데 여 선생님 말에 동감해. 이게 숨이 좀 차야지 유산소 운동이 되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가끔 어디서 보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서 그렇구나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여자들이 저는 운동하는 걸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사람도 많이 끌고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이제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끌려 나와서 같이 운동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해요. 힘이 들어야 운동이구나. 예, 힘이 들어야 운동인 거예요. 운동은 힘이 들어야지 힘 안 들고 되는 운동은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힘 안 들이고 건강을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힘든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먹으면 좋을까? 그런 이제 먹는 거를 찾고 무슨 뭐 요거 하나 요거 뭐 까딱하면 좋아지니까 그런 걸 자꾸 찾고 여러 이제 그 지식 뭐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뭐 이렇게 나올 때 요거 하나면 좋아져요. 요거면 좋아요. 그런 데 많이 빠지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우리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러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는 게 내 몸을 단련해야 되는 거지. 단련하려면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힘드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야지 되는 그런 거라서 힘들게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니까 힘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와이프가 얘기한 지 어제 듣고 얘기해 인사랑은 그 사람 성격에서 나오고 몸매는 그 사람 습관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격을 잘 써야지 인상이 좋다니 뭐 성격을 잘 써야 되게 생각하는데 몸매는 습관으로 하니까 이게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게 내 몸속에 배어 있고 힘들어도 하는 게 돼야지 몸매도 유지되고 건강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힘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서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이제 강도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는데 강도. 어느 정도, 그냥 슬슬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강도, 힘이 어느 정도 드는 강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1분, 힘들었어.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속 시간이 있어야지 그게 되고, 그리고 횟수,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야지 이제 유산소 운동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이게 유산소가 산소를 쓰고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운동을 이제 평가를 해야지, 어느 정도 강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잡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대사당량, 뭐, 신체 활동 시 요구되는 산소량. 뭐 어떻게 환동할 때 이제 산소로 들어가는 VO2 max의 무슨 VO, 이거 뭐 최대 산소 섭취량에 예비요. 이런 건 되게 어렵죠, 말이. 근데 이제 심박수. 이거는 심장 박동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뛰는 거. 요건 우리가, 심장 박동 뛰는 거, 심박수, 내 스마트워치에도 있는데, 뭐, 토크 테스트 말하는 거, 이런 건 쉽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 무슨 뭐 연구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할 때 그걸 쓰는 단위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 강도를 얘기할 때 심박수나 토크 테스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얼마 정도 뛰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유산소 운동을 했구나.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심박수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토크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도 운동하면서 이런 걸 볼 수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의 강도를 보고 심박수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심박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도 좀 어렵게 될 수 있는데 차분히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최대 심박수, 심장이 최고로 많이 뛰는 심박수, 이게 내가 최고의 강도로 운동을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은 심장이 안 돼. 이 정도 뛰면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서 더 못 뛰어. 그게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최고의 강도. 그렇죠? 그때가 이제 최고 뛰는 거고, 그때 최고의 심박수. 이런 걸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안정심박수. 안정심박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심박수. 그럼 이거는 내 운동 강도가 0이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심박수부터 최대 심박수가 강도로 따지면 강도 0에서 강도 100인 거예요. 그러면 요 강도 0에서 강도 100에서 요 중간에서 0에서 100에서 내가 뭐 50% 강도 하겠다, 60% 강도 하겠다 그러면 요것만 해서 제일 0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심박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목표 심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 심박수, 여기 최대 심박수는 우리가 최고로 100% 고강도 운동했을 때, 그리고 안정 심박수는 우리가 아무 운동 안 했을 때 제일 편할 때 심박수. 그러면 이 여유 심박수는 이제 우리가 여유 심박수라는 건 여기 이제 안정 심박수에서 최대 심박수까지 가는 부분. 요 중에서 몇 프로가 되느냐가 우리가 이제 그 강도의 목표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는 우리 몸에서 최고로 힘들게 운동을 했을 때, 최대 강도를 했을 때 심박수, 그거는 대개 220에서 자기의 만 나이를 뺀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70이다 그러면 내가 150, 220에서 70을 빼면 150이죠. 150이 내 나이 70에서 유산소 운동을 최대로 힘들게 했을 때 심장이 뛰는 거를 그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 심박수는 그냥 안정하고 있을 때, 스마트워치 쳤을 때 안정 심박수 이렇게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있을 때 얼마인가 하면 나와요. 그냥 이거는 보면 알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편안히 앉아서 1분 시계 놓고 이렇게 심박 뛰는 거 재보면 1분에 몇 개 뛰었네. 그럼 이제 그게 안정 심박수가 돼요. 그리고 여유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 내가 이제 가장 100% 고강도 했을 때 최대 심박수, 그때의 심박수에서 내가 최대 안정했을 때 심박수, 그거를 빼면은 이제 여유 심박수, 그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목표 심박수는 안정 심박수. 내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심장 박동수에다가 여유 심박수. 내가 거기서부터 최대 심박수까지, 최대 운동할 때 할 수 있는 심박수를 이제 몇 프로, 이제 50%다, 60% 곱해서 나오면 그걸 더하면 이제 목표 심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박수,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고강도, 저강도, 뭐 중강도, 고강도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느냐. 그래서 내가
여유 있는 그 심박수에서 이제 최대 이제 30에서 40% 정도가 되면 이제 이게 저강도 운동이다. 이건 별로 효과 없는 거예요. 40에서 60% 정도 되면 중등도 정도 된다. 보통은 중등도 이상을 원하니까 이제 요 정도고 60에서 90%면은 이제 고강도다. 그냥 생각하실 때 40에서 60. 그래서 40 이하는 저강도, 40에서 60은 중강도, 60 이상은 고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혀 이제 막 계속 반복해 어렵거나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산소 운동을 중등도 강도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될 정도로 내가 운동을 유지하면 될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시로 만 70세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만 70세인데 가만히 있을 때 안정 심박수가 65 정도 된대요. 그리고 내가 운동하고 싶은 거는 중등도 40에서 60% 중에 한 50% 정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어르신이 이제 중등도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심박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볼게요. 최대 심박수. 내가 아주 그냥 맥시로 뛰었을 때 그냥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때 심박수를 보통 어느 쪽으로 봐요. 이게 대충 보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이 정도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220에서 만 나이를 빼는 거니까 150. 이 70세 어르신은 150 정도 되는 심박수면 아주 그냥 최고로 많이 그냥 힘들게 뛰고 계신 거예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최대는 150이다. 안정 심박수는 여기 65 나와 있죠. 그때 잰 거니까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여유 심박수는 내가 최고로 힘들었을 때 심박수하고 하나도 안 힘들었을 때를 빼면 된다고 그랬죠. 빼서 나온 게 85예요. 그러면 여기 85에다가 여기 안정 심박수를 더하면 이건 150이 되니까 최고가 되는 거고 여기서 0을 더하면 최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강도를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강도가 나오죠. 중등도에서 40에서 60 중에서 50%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안정 심박수 내가 편안할 때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강도를 하고 싶어 50%인데 여유 심박수는 85야. 그러니까 요거에 한 50%는 반 정도를 여기다 더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안정 심박수 65에 여유 심박수하고 요거 계산한 거 한서 10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산소 운동을 내가 하고 있는 도중에 중등도 강도로 하고 싶다. 나는 스마트워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심박수를 보면서 운동 강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걸 다시 표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 심박수는 내 심장이 최고로 뛸 때, 안정 심박수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최대 심박수 구하는 거는 220에서 나이를 빼라. 나이를 빼면 이제 나이가 70이에요. 여기 어르신 예시 나온 게 70이니까. 그러니까 150이 나왔어요. 150이고 안정 심박수는 그냥 내가 재면 되는 거죠. 재니까 65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65에서 150 뺀 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85가 되죠. 여유 심박수가 되고 강도는 50%. 요만큼이 85인데 강도는 50%다. 요걸 두 개를 곱하니까 42.5. 그래서 중간은 여기쯤이고. 그래서 목표 심박수를 봤더니 107.5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수치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혹시 해보시려면은, 이제 요거, 동영상 보시다가 다시 돌려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정지화면 해놓고 차분차분 보시면 이게 이제 계산하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운동하는데도 이제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 심박수 보면서 운동하면 좀 이게 동기부여가 저 같은 경우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목표를 해놓고 여기가 됐나 안 돼. 이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도 이제 재미가 있고 스마트워치 있는 거 뭐 고가가 아니고 보급형이니 뭐니 다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능 운동하면서 쓰는 게 되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귀찮다. 심박수고 뭐고 뭐 스마트워치고 귀찮다. 난 그냥 이런 거 아니고 이거 뭐 복잡하고 모르겠다. 이제 간단하게 보는 게 이제 토크 테스트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운동하면서 만약에 걷는다, 빨리 걷는다, 뛴다, 뭘 한다 그러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이제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뭐 좀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노래 부르면서 얘기하자 그러면 노래는 못할 정도 이러면 이제 중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해보면서 내가 하면서 노래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면은 이제 중등도. 그리고 고강도는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숨이 차서 옆 사람 야 말 시키지 마 뭘 못하겠어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은 이제 애매하긴 하고 주관적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구별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있는 거는 이게 운동할 때 숨이 차서 노래를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까지의 이제 그 강도가 돼야지 운동이구나 이제 아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략 봐서 이제 심박수를 내가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보통 이제 유산소 운동할 때 중등도 이상을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심박수가 한 100에서 110 정도 되는 정도면 대충은 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계산해서 보시기 귀찮으면 그 정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거 하고 또 이제 토크 테스트라면 옆 사람과 대안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 어려운 정도 이 정도를 참고를 하셔서 운동 강도를 힘들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개 데리고 이렇게 가는 그건 이제 운동이 아니다. 내 건강에 신체 활동이긴 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체 활동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의 이제 강도는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중등도 이상의 그 정도의 이제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운동 시간은 한 번 할 때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하셔도 되고 주 5회 150분 이상 이렇게 하시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강도는 이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고 고강도니까 이건 뭐 3번 정도 하셔도 되겠다. 고강도니까 60분 이상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머리에 담아 두실 때는 그냥 중등도 운동을 30분 이상을 이제 뭐 토요일은 뭐 자제분들하고 만나서 뭐 식사하시거나 누구 하실 때도 있고 뭐 일요일 나는 그 교회 가고 뭐 사회활동하시고 그러실 때도 있으니까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유산소 운동을 숨가쁜 운동을 30분 이상 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게 이제 제일 적절한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지 않을까. 유산소 운동은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뭐 이거 굳이 그렇게 숨차는 운동이 되면 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걷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속보로 걸으셔야 돼요. 그냥 하고 심박수 80에 이거는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은 아니고요. 댄스 좋아하는 그때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시간씩 댄스를 하는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뭐 하시는데 너무 과한 건 아니고 무리 되지 않게 하시고 지르방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인데 그 뭐 굽 있는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무릎 아플 수 있으니까 이거 그렇고 자전거 타기에서 숨차게 타면 좋은데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전거 탈 때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자전거 안장 같은 거 높이 잘해서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제가 권하는 베스트는 수영이고요. 수영일 때 제일 이제 수영하면 이제 관절 부담도 적고 쓰시면서 이제 하시면 좋으니까 부담도 적고 그래서 하시는 걸 권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운동하면 좋은데 다 좋은데 이제 주의점도 있어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운동 뭐 어떤 방송 보시고 갑자기 유산소 운동인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부담되니까 운동은 차분차분 하시는데 내가 가슴 통증, 조임 압박감, 이제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부담이 돼서 어떤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부담이 되시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런 것도 미리 보셔야 되고 또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 있다. 약 복용하거나 이럴 때 운동한다고 뛰다가 좀 혈압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혈당 좀 떨어지고 그럴 때 운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또 혈압 이런 것도 미리 보셔야 되고 원하는 걸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붓는 증상 이제 무릎이나 이런 데 관절염이 있거나 그래서 운동이 과할 때 이런 데 부담이 되거나 문제되는 거 또 불안정한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그런 것들 뭐 워커에 있던 분이 갑자기 뛰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다 보셔야 되고 이런 거 다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은 운동은 필수이긴 하지만 내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이제 해야 된 뭐 상황에 맞는 운동은 있어요. 아무리 뭐 내가 이제 신체가 뭐 활동에 제한이 있어도 거기에 할 수 있는 운동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찾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맞지 않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과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맞게 하셔야 된다. 이제 고혈압 이제 많죠. 고혈압 있는 분들도 운동을 하셔야 되고 운동하면은 꾸준히 하면 이제 5에서 7미 뭐 이런 혈압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게 유산소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고혈압이 발생하는 게 안 한 분들에 비해서 50% 적다고 이런 말도 하고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인 게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운동할 때는 혈압이 올라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유산소 운동하면 빨리 돌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200에서 한 110 이제 이상 되는 경우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일반적으로 권하는 사항인데 이 경우는 여기서 더 높아지면 이 고혈압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까 그렇고 운동 중에도 이제 혈압이 올라가서 220에서 105를 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된다니까 혈압이 이제 조절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당뇨에서도 이제 하는 게 좋은데, 이 당뇨는 체중 감소랑 이제 뭐 혈당 관리에 많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시고 하는데, 혈당이 300 이상이거나 60 이하, 60 이하는 저혈당이잖아요. 이 저혈당에서 운동할 때 이게 써버리면 더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죠. 고혈당일 때 뭐 운동해서 혈당을 높인다. 운동하면 이 당을 좀 올리는 그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탈수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고혈당, 뭐 혈증 뭐 이런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좀 조절해서 좀 안정하게 한 상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항상 당뇨 있으신 분은 운동량에 따라서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있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뒤에 이제 준비된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이걸 또 끊고 하면 그럴까 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체중하고도 또 이제 많이 유산소 운동하면 체중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열심히 사는데 살은 왜 찌지? 뭐 운동 많이 해도 왜 찌지? 이게 이제 내용 들어가 보면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팔당에 간다. 그래서 라이딩하고 뭐 팀을 모아서 가는데 가서 초계국수 먹고 두물머리 차고 가는데 거기서 핫도그 먹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가고 나서 먹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걸 체중하고 관련돼서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질 것 같다. 또 이만큼 운동을 했으면 내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해서 내가 성취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만 내가 운동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거나 내가 하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했던 행동들을 내가 이 운동을 했다고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으니까 뭐 이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요거를 하면 이게 좋아지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좋을 건 없어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70kg인 사람이 2시간 걸었대요. 빨리 걸 운동해서 550kcal 했어. 나 2시간 운동했어. 잘했지?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출출하고 이제 영양 보충해야지. 만약에 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었어요. 짜장면이면 우리가 뭐 짜장면을 때웠다 그러지 뭐 제대로 된 식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잘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칼로리가 면이 280에 뭐 소스가 다 하면 700에서 한 800 정도 된대요. 900 이상 되고 채찌핏에서 봤는데 그러면 얼마예요? 2시간 걸어도 짜장면 한 그릇 먹은 것만큼 운동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운동을 했다고 뭘 먹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내가 평소에 이제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아주 체중을 많이 줄이고 그러는 만큼 연령이 쓰는 건 아니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절 다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어르신이 이제 비온 뒤 보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친구분하고 전화해서 야 이제 운동해야 된대. 우리 오늘 청계산 가자. 그래서 청계산 갔어요. 그래서 70km인데 이제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 뭐 3시간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한 3시간 됐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동했으니까 이제 보충하자. 이제 1800칼로리 가까이 썼으니까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있어요. 뭐 많이 음식점 많이 있죠. 그래서 친구 오래간만에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한 것 같아서 이제 보충하고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죠. 파전 1인분 보쌈 1인분 막걸리 한 잔씩 한 병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뭐 파전이 한 800칼로리 되죠. 보쌈은 750, 뭐 막걸리 300 다 했더니 1775칼로리. 산에 가서 3시간 운동하신 거 이거 그냥 식사하신 거 다 날라간 거예요. 이거는 뭐 운동 효과, 뭐 칼로리 소모 없는 다 그대로 들어간 거죠. 어르신 오래간만에 산에 올라갔어요. 다리 해서 후들거려요. 또 식사하시고 뭐 막걸리 한 잔 했죠. 또 다리 후들거리는데 약간 알딸딸하신데 화장실 갔다 또 넘어져서 또 고관절 부여 이러면 아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어떤 이게 보상이라든지 내가 이 운동을 이제 체중 조절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는데 뛰는데 자세 하나만 바꿨더니 체중이 몇 킬로가 빠졌어요. 그거는 뭐 식단이 조절이 뒷받침되지 않은 운동에서의 그 칼로리 조절은 운동으로 체중 조절은 그건 저희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체중 조절은 식단으로 하는 거고 운동은 그냥 그걸 뒷받침하고 하는 거지 절대로 운동하는 걸로 뭐 체중 조절하고 근육 강화하고 뭐 관절에서 관절 운동 치료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런 이제 운동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분으로 또 자만해서 다른 걸 해서 그 운동 효과를 망치지 않기를 그럴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은 이제 근육으로 이제 하는 운동, 이제 근육을 써서 근육을 늘리는 운동이고, 우리 근육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골격근, 우리가 움직이는 팔 움직이는 이런 근육이 있고, 심장도 근육이고, 위장관 이런 데도 근육이 있어요. 평활근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여기 골격근이나 이런 근육, 이제 골격근이 하는 역할은 움직이는 거죠. 이제 팔을 움직이고 뭐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고 이런 거,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또 하나 하는 역할은 당대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서 당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 당을 몸에 저장하는 역할도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에너지가 없을 때, 굶었을 때 같은데 근육에서 에너지를 이제 그 단백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이걸 써요. 그러니까 굶거나 그랬을 때 이런 에너지를 쓰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골격근은 신체를 움직이는 역할, 그다음에 장의 저장소, 그러니까 당을 이제 몸에 당뇨 많은 분들이 이제 근육이 많으면 당이 이제 근육에 저장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정형외과 박사하고 이제 교수하고 이제 연수를 갈 때 미국에 갔는데, 저는 미국에서 근육 이제 머슬 근육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소에 가서 이제 그 박사후 과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은 근육 연구를 당하고만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많다. 그래서 이 근육이 이 당뇨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에 저장을 해서 그 당뇨병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굶었을 때 에너지원도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고 이게 있으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굶거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근육이 체력이 돼서 에너지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이제 막 코로나에서 막 몸이 안 써. 어떤 분들은 이제 체력이 안 돼서 막 이제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근력이 있고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게 내가 먹지 못하고 소모성 질환이 돼서 이런 데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버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체력이나 그런 이제 그런 에너지원의 개념에서도 이 근력 강화는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근육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이게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얇은 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버라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요 석을 들여보다 보면 여기 또 다발처럼 돼 있고, 다발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의 실처럼, 그래서 이 실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묶여서 그래서 돼 있는 게 우리 이제 근육은 그런 식으로 생겨 있고, 그래서 근육 모양을 우리가 밖에서 보면 이게 장조림인데, 장조림이 결국은 이제 소 근육 같은 거를 이제 조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결대로 찢어지죠. 그래서 이게 근육이 이제 결대로 이제 실처럼 돼 있는 게 그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구조로 돼 있고, 그 근육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신경이 연결이 돼서 신경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면 근육이 이렇게 움찔하면서 움직이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신경이 가서 신경이 자극을 줘야지 움직이고, 우리가 어디 뭐 신경 다쳤다 그러면 마비 온다는 게 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이제 그 역할을 못해서 근육이 안 움직이게 돼. 신호를 못 받아서 안 움직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이런 섬유로 되어 있는 섬유의 다발이다. 그리고 그 섬유 다발이 신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 신경에 영향을 줘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 이게 근육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근육의 역할이 힘이 이제 어르신들, 노년이 되면은 이제 감소가 되거든요. 감소가 되는 원인이 뭐냐? 아까 보여드린 근섬유, 그 다발들이 얇아져요. 얇아져서 그 하나하나가 다 얇아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대 보면 당면 들어있는데 그 당면이 두꺼운 당면이 있고 얇은 당면이 있다면 당면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안에 뭐 일하는 이제 힘이 센 근육이 있는데 그 근섬유가 또 없어지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신경 하나가 연결해서 이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신경의 근육들이 그 근육의 섬유들이 그 수가 이제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인데 근력이 감소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90세 이상 어르신들에서도 운동으로 이런 이제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근력 감소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 거는, 근육이 늘어났어 그러면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배가 뭐 이제 배에 지방이 꼈으면 지방세포가 늘어나요. 그래서 지방의 수가 늘어났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근육은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은 이제 그 하나하나의 섬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순대 안에 당면이 들어있는데 그 순대 안에 들어있는 당면의 개수는, 가닥 개수는 동일한데 근육이 커지는 분은 이 당면 알이 굵어지는 거예요. 굵은 당면을 쓰는 거고, 근력이 빠지는 사람들은 이 순대 안에 있는 당면 개수는 똑같은데
당면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근력을 강화해서 해야 되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당면에 있는 순대 안에 있는 당면 가락, 그 근섬유, 이거를 두껍게 만드는 게 우리가 근력을 강화하는,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력 강화를 하면 누구나 다 알죠. 운동을 하죠. 아령을 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령을 들고 근력을 자꾸 쓰면 근육은 많이 생겨요. 근데 이 근육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아령을 들 때 이렇게 내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육을, 여기 있는데 이 근육을 써서 이걸 당기면 이게 딸려오죠. 그래서 이 근육은 수축을 하고 힘을 쓰면서 근육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하나가 있고, 근육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거꾸로예요. 내가 이제 아령을 하는데, 아령을 밑으로 내리는데, 밑으로 확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걸 천천히 내리면, 이게 천천히 내리면 근육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 근육을 힘을 쓰면서 천천히 힘을 빼면서 이렇게 아령을 내려요. 이것도 이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을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근육이 힘을 주면서 근육이 짧아지느냐, 힘을 주면서 근육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근육을 가만히 있고 힘을 주느냐,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근력, 근섬유의 사이즈가 커지는 근력이 강화되는 운동은 여기 이 운동, 여기 아령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령을 천천히 내리는 이때 근력 강화가 더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러면서 힘을 주면서 근육이 늘어나면 근섬유가 이제 손상을 받아요. 조금씩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찢어지거나 손상받은 근섬유를 다시 재생시켜요. 다시 만드는데 얘를 더 뚱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튼튼하게.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더 커가는데, 그래서 근력 강화할 때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리는 게, 우리가 아령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올리고 내릴 때 천천히, 이게 더 효과적이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다리 이제 안에, 우리가 스쿼트 할 때 허벅지 근육이 좋다고 그러는, 그 근육 강화에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아령을 들 때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이 허벅지 근육이 이게 당겨야 되거든요. 당겨서 무릎을 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무릎이 수축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앉을 때는 주저앉지 않게 이 허벅지 근육이 천천히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힘을 여기서 이렇게 피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경우에 더 근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령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당기는 것보다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드는 것보다는 천천히 내리는 거. 그 경우가 이제 근력 강화에는 더 좋다. 운동 방법 중에 물론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하기만 하면 좋아지긴 할 텐데, 효율적으로 보면 그런 운동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 근력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내리는 거, 그런 데서 힘을 더 주면은 근섬유 이제가 더 커지면서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적정 강도의 운동을 계속하면은 이제 근력도 세지고, 그리고 운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신경 하나가 와서 그 근육 섬유들이 이렇게 확 이제 신호를 주는 게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또 회복이 돼서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90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런 이상 운동을 하면 20대, 30대처럼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태부터는 훨씬 향상된 상태로 이제 좋아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제 아까 이제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근력 운동도 이제 저기 강도가 있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1kg짜리 까딱까딱 하는 거냐, 아니면 100kg짜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냐, 그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의 강도는 이제 처음 가서 만약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재보세요. 그러니까 역기를 든다 그러면 옆에 사람 이제 옆에서 내가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 한번 이걸 들어봐서 이만큼 했는데 20kg 21kg 못 들어가면 20kg가 내 최대 근력인 거예요. 거기에서 80%, 60%, 40%를 빼면, 그러면 이제 20kg에서 8kg가 되면 이제 저강도. 그 정도는 내가 저강도 운동이고, 중중도는 60, 그 다음에 고강도는 80, 요 정도. 요 정도로 계산하시면 나의 근력 운동의 강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근력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해서 심장 박동하는 거랑 다르게 이게 좀 처음 하면서 갈 때 이제 강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최대 근력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를 처음에 뭐 2kg 들고 야령한다고 뭐 챙입해 뭐 거 없고 하면서 늘어가면 조금씩 늘어가고, 이 운동하면서 내가 뭐 이제 몇 킬로 들고 옆에 사람 볼 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나한테 맞는 운동을 내 건강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거에 적정하게 맞게 다치지 않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 이제 하신다 그러면은 저강도로 낮은 정도를 8번 하기 힘드는 정도가 이제 그런 8번 반복하는 거, 엮기를 뭐 이제 한 뭐 8kg를 되는데 아니면 뭐 한 6kg를 되는데 8번 하니까 힘들어. 그럼 그 정도를 그래서 조금 더 해. 그래서 10번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하시고 한 번 할 때 이제 계속 3세트 정도 이 정도 해서 그럼 좀 늘잖아요. 이제 8번에서 내가 한 6kg로 8번 하는 게 힘들었었는데 10번씩 해서 반복해서 한 달 지났다 그러면 이제는 15번 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무게를 올리고, 그때 이제 무게 올릴 때도 8번 하기 힘들어. 그 정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이걸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강도를 늘려서 근육량이 좀 늘어나게. 그렇다고 뭐 이제 뭐 8kg부터 시작해서 100kg까지 가시라는 건 아니고, 적절한 선에서 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왜냐면 가벼운 거 계속 하는 거는 근력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힘이 들어야 운동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하고서 뭐 하고서 2주일에 한 번 생각날 때 이런 거는 전혀 이제 유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꾸준히 하시고, 이제 할 때 그거를 이제 10번 드는 걸 10번 정도 하는 걸 한 번 3세트 정도 하시라. 그리고 중간 휴식은 뭐 한 2, 3분 정도 하시고, 내가 좀 무리했어, 과했어 그러면 이제 통증이 있다, 근육통이 있다. 이제 2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근육 섬유가 약간 손상을 입어서 회복되는 과정에 이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젖산이 누적돼서 그렇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통증이 있으면 쉬시라. 통증이 있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항상 통증이 있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 있으면 당신 거기서 더 하면 이거 탈나, 손상 나니까 하지 마. 그래서 못하게 하는 사인인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 드는 게, 우리가 뜨거운 거를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면 옆에 불이 대고 있다가 뜨거 이렇게 피하지 않고 이렇게 한참 있다 이거 다 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하라고 주는 거고, 통증이 있는 건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통증이 있으면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하시라.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능력에 맞는 강도로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연로하시다, 어르신 연세가 90이에요. 어르신 막 이거 하긴 어려워. 그러면 그냥 50% 최대 근력에서 더한 거, 그런 걸로 저강도로 한 8, 12세트 정도, 한 3세트 정도 그 정도로 하시라. 꼭 이게 아니라 항상 자기에 맞게 하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2개가 이제 큰 적이고, 그다음은 이제 3번째 유연성 운동. 유연성 운동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스트레칭, 이게 피고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데, 근육, 힘줄, 뭐 이런 거, 인대, 이런 걸 늘려주는 운동이고, 운전에 이제 이거 하는 거는 관절이 많이 움직이라고, 이제 뻣뻣할 수 있으니까, 뻣뻣하면 뭐 다치기도 쉬워요.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육을, 길이를 약 한 10% 이상 늘리게, 그러려고 이제 목표로 잡고 하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늘리다 보면 되게 이제 근육 모인데 힘줄이 약간 장력 변화가 돼서 근육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단축되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는 유연성 운동이라는 건 근육을 늘린다. 늘려서 범위를 좀 더 넓게. 애들이 유연한데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 드시면서 좀 이제 뻣뻣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살이나 근육이나 이런 힘줄이라는데, 콜라겐이나 이런 결합 조직이 약간 이제 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뻣뻣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우리가 늘려주는 그런 걸 자꾸 해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우리가 보면은 근육하고 힘줄, 인대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근육이죠. 대퇴사두근. 그래서 근육이 이제 있는데, 근육은 양쪽 뼈에 붙어요. 항상 근육은 뼈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해서 뼈를 당겨서 관절을 움직여요. 관절은 뼈가 2개 붙어 있는데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 근육이 여기 슬개골, 뼈에 붙는 요거를 우리가 힘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이 여기 손의 근육이
쭉 와서 뼈로 붙는데, 그래서 힘줄, 그래서 근육이 뼈에 붙는 걸 다 힘줄이라고 하는데, 힘줄이라고 그러니까 줄처럼 생긴 거, 기다란 것만 힘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 말고 네모나튼 세모나튼 근육이 뼈에 붙는 게 다 힘줄이고, 인대는 이런 그 근육의 힘줄이 이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뼈하고 뼈 사이 이렇게 옆에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에 잡아줘서 무릎이 있는데 이렇게는 움직이는데 이렇게는 안 움직이죠. 인대가 양쪽에 잡아서 이렇게 못 움직이게 꽉 잡아주고 있는 거고, 인대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인대는 늘어나거나 되게 그러지도 않고, 인대는 끊어져요. 근데 이제 뭐 인대 늘어났어요. 뭐 우리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하는 건 이제 그냥 환자한테 부분 파열이에요. 걱정하니까 그냥 그 정도 손상은 아니고 늘어났어요 말씀드리고, 대개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는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붙어서 이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거고, 안 힘줄은 뼈가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뼈와 이제 근육이 힘줄 이 부분을 당겨서 늘려서 범위를 늘려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어깨에,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제 어깨 이제 회전근개 파열, 그래서 이제 와서 얘기하면 제가요 여기 어깨 와가지고 그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수술하러 돼. 그게 아니고, 되게 이제 어깨에서 인대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힘줄, 이제 이게 위쪽에서 이게 이제 근육이 이렇게 쭉 와서 어깨뼈를 이제 붙는, 이게 이제 이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붙는 요 부분, 네모나고 이게 넓적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힘줄인 거예요. 이 부분이 힘줄이다. 그래서 이제 근육하고 힘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가 스트레칭 운동하는 거는, 유연성 운동하는 거는 이 근육을 좀 늘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럼 왜 이제 유연성 운동을 하고 근육 힘줄을 늘려야 되느냐? 우리가 테니스 치다가 뒤에 이 근육, 아킬레스건이나 이쪽에 뒤쪽 종아리 근육 파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어로 테니스 레그라고 많이 그러고, 그러니까 테니스 발, 테니스 다리 뭐인데, 어쨌든 이 뒤에 근육이 끊어진다는 건데, 이게 왜 끊어지는 거냐면, 여기 이 뒤에 있는 근육은 이게 당겨서 발을 이렇게 앞으로 밀게 갈 수 있게, 여기를 이게 당겨서 발을 이렇게 찰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힘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힘이 이게 땅에 여기 지탱하고 있고, 힘이 넘어가서 근육이 당기면 이게 근육이 이제 지탱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콜라겐이나 이 결합 조직이 뻣뻣해서 거기서 탁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유연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킬레스 힘줄이나 아니면은 여기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허벅지 근육, 이게 뛰다가 허벅지 근육 끊어지는 경우 있는데, 이 허벅지, 우리 햄스트링이라고 그러는 게 무릎을 구부리는 역할도 있지만 이 고관절을 뒤로 피는 역할도 있어서, 뛰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자세 할 때 고관절을 여기 다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쭉 피고 할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많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열이 되는 게 되게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뭐 테니스를 치든 뛰면서 이래서 축구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르신들도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제가 경험한 한 72세 되시는 78세 되는 어르신은 여자 할머니셨는데, 이제 당뇨도 있으시고, 근데 거기가 끊어졌어요. 왜 그런지 걷다가 이렇게 해서 끊어지셨다는데, 아마 어르신이 운동도 많이 못하고 당뇨 있으니까 결합 조직 상태도 안 좋고 뭐 근육 상태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얘기는 끊어져서 이렇게 목걸이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제 꼬매고 수술은 해야 되는데, 수술할 때 부담이 크거든요. 이제 거기 혈액순환 안 좋은 데니까 째서 상처가 잘 아물지, 그리고 째서 보면 이 아킬레스건 파열된 데는 이게 이제 파열돼서 칼로 자른 것처럼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찢어져가지고 막 이게 뭐 머리카락 팍 흐트러진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관리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 꼬매긴 꼬매는데 이게 붙을까, 혈액이 어떨까,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붙을 때도 오래 걸리고 뭐 회복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게 이제 그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치료 면에서 더 어렵고 힘들고 근력도 많이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 파열이나 이런, 그리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제한된 관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또 그냥 심장, 심폐건강 이런 거 말고 내 몸에 근골격계 여러 면에서 이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운동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10분 이상을 두세 번씩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연성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 일시적으로 이제 이게 좋아져요. 그래서 부드러워진데, 이제 시간 지나면 더 다시 뻣뻣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꾸준히 3, 4주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꾸준히 하면
이게 몸이 이거를 계속 늘리고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몸에서 그거를 이제 정상 상태로 받아들여서 이게 계속 그 유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고 급격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늘려가지고 오히려 뭐 근육에 손상 주거나 힘치료하면 되고 천천히 하시고 또 그냥 한번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쭉 늘리고 10초, 30초 유지해서 이제 거기 적응할 수 있게 이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이 통증이 있을 때는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하시면 안 되고 좀 땡긴다 그럴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에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정적 스트레칭이 있고 유연성 운동, 그다음에 동적 스트레칭이 있는데 정적 스트레칭은 이제 늘린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하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가만히 계시고 10초, 10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적 스트레칭이고 동적 스트레칭은 이제 그 리듬감 있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핀다든지 뭐 이렇게 둘 뭐 이런 식으로 셋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게 동적 스트레칭이고 그리고 정적 스트레칭은 이렇게 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이제 20초에서 60초 유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마무리 운동으로 내가 운동 다 하고 나서 스트레칭 한 번에 마무리 운동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종적 스트레칭은 이제 5분에서 15분 정도 움직이면서 이거를 이제 운동 전에 준비 운동하면서 손상되지 않게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절 운동 범위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스트레칭이 있고 이 스트레칭 운동은 운동 전과 후에 동적, 정적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 운동은 이런 거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허벅지 이게 햄스트링을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늘리고 있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쭉 밀고 있으면 여기 이제 이쪽에 아킬레스 뭐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이 되고 어르신들 이렇게 하기 힘드시면 의자 잡고 이런 식으로 밀고 하셔도 되고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동적 스트레칭 옛날에 우리 많이 하죠. 이쪽으로 앉았다가 이쪽으로 앉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동적 스트레칭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칭 운동은 이게 NHS라고 영국의 이제 그 기관인데 여기에서 비디오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요거 한글로 번역하고 해서 요거 그대로 설명해서 어르신들 이렇게 보고 가볍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런 스트레칭 운동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간과하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국민체조 있거든요. 아침에 조회 시간에 국민체조 시작하면 딴따단딴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하기 싫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보면 과학적이고 균형도 있고 요소도 잘 맞고 그래서 그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찾아봐서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연성 스트레칭 운동이 그런 국민체조 옛날 거 아마 이제 어르신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도 마음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밸런스 운동인데 이제 밸런스 운동은 이제 뭘 이제 우리가 주요 대비를 하는 거냐면 사람이 넘어지는 이제 상황이 돼요. 넘어지기 전까지 단계가 있으면 처음의 단계는 울퉁불퉁하거나 넘어지면 우리가 그냥 발이나 발목이나 고관절 이런 데서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균형을 잡아가요. 그러는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넘어질 것 같으면 발이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꼬꾸라지면 이렇게 빨리 나가서 이렇게 잡는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이제 우리가 밸런싱을 하고 반응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넘어질 것 같으면 이제 몸이 앞으로 있으면 몸을 이렇게 뒤로 제끼거나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균형을 잡으면 안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넘어졌다. 그래도 본능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넘어지면 탁 손을 짚어서 머리를 안 부딪히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짚어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단계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 내가 앞으로 가서 한테 탁 발로 해서 멈추면 그 단계에서 되는 거고 이제 각 단계에서 이제 거기에 맞게 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반사예요. 몸에서 내가 이제 넘어진다 발이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호가 몸에 와서 몸에서 딱 느끼면 반사적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의식 없이 저번에 낙상해서 넘어질 때 머리를 다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의식이 없고 이런 반사가 없어지니까 넘어지면서 그냥 꽉 해서 그냥 이 머리가 이제 보호 기능이 없으니까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요 단계들이 다 있어야지 우리가 밸런싱 운동을 할 때는
요 관계들을 생각해보고 요거를 훈련하는 과정이고, 밸런싱 운동의 목적은 낙상하거나 넘어지는 이런 위험에서 우리 몸을 이제 방지하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을 이렇게 해서 반찬을 뭐 집어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거에서 이렇게 손 빼듯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응이 와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운동을 해서 훈련을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체조 선수예요. 이게 지금 아에서 안마에서 뛰는데 보면 딱 뛰어서 봤죠. 이 사람 앞으로 꼬꾸라지려는데 쓰잖아요.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내 몸이 반사적으로 훈련해서 그걸 잡아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점프해서 뛰어서 착지하죠. 무릎이 구부러졌는데 피잖아요. 거기서 이런 과정, 반사 과정들이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서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게, 또 무릎 꿇고 넘어지지 않게 이 신경 뭐 운동이 다 반사작용을 해서 이렇게 다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조 선수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거 정도는 약하지만 이런 넘어질 수 있는 환경들에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안 넘어지게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조 선수가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 발이 들고 균형 잡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균형 잡는 운동을 이 체조 선수가 하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이런 밸런싱 운동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애들은 잘하죠. 이렇게 잘 보고 이게 아주 쌩쌩하니까 이게 잘 맞아서 하고 하는데, 어르신들 이거 똑같이 하시려면 지금 힘드신 어르신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몸에서 어떤 이제 넘어지려고 그러는 게 있을 때, 그게 감각신경으로 돌아왔을 때 반사적으로 딱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이 반사신경을 키우라는 게, 그게 밸런스 운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 운동은 한 2, 30분 이상을 한 3일 정도, 총 60분 이상 하시라 그러고,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뒤로 걷는 거, 뭐 옆으로 걷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걷는 거 말고, 몸의 좀 중심이 내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이제 그거를 딛는 거, 그런 것들. 뭐 발끝 아니. 제가 이제 그 맨발로 황토길 걷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막 말리고 싫어하거든요. 무슨 뭐 황토가 무슨 이상한 선이 나와가지고 내 몸에 준다, 이런 거 다 근거도 없고, 괜히 그 맨발에 뭐 비 오는데 미끄러우면 넘어지기나 하고, 그 당뇨 있는 어르신들 괜히 만약에 감각적인데 그 뒷구에서 상처 나면 안 되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하나 요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우리가 신발 신고 하는 거하고 맨발을 약간 울퉁불퉁한 데서 걸어보면, 이거는 이제 이 밸런스라는 걸 면에서 따져보면 원자력의 개선이 나와서 내 몸이 좋고 이런 거 말고 밸런스 면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딱한 신발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그 느낌만, 센스만 내 몸에서 받아서 반응하는 거 말고, 그런 이제 울퉁불퉁한 거에서 발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그 센스를 머리에서 느끼는 거는, 그런 감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이제 반사신경에 대해서 자극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그냥 걷고 이런 거 말고 약간 이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옆으로 걷기, 뒤로 걷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안정성이 향상이 되고 낙상의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다치지 않게 물체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 것처럼 이런 균형 운동할 때 이거 하다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한 손으로 뭐 옆에 잡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운동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옆으로 뛰는 운동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지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고, 왜 우리 보면은 뭐 조기 축구에서 운동할 때 옆으로 뛰기 뭐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몸이 옆으로 가는 그런 이제 중심 이동이 됐을 때 거기에 그 다음 발이 넘어지지 않게 그 반사하는 그런 이제 밸런스 하는 그런 감각들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지금 거의 한 1시간 반 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운동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어떤 운동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그럼 너는 어떻게 운동하니? 너는 그럼 잘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지켜서 하니?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고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걸 이제 추천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의사가 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또 자신도 잘 해야죠. 이제 옛날에 저희 은사님들 중에서 강 박사님은 약주를 많이 하셨고, 폐암 전문가는 담배가 꼴초셨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뭐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는 그때 이제 옛날에 그런 이제 전설처럼 재밌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요새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의사도 자기 건강을 잘 해야 되고,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배 이만큼 나온 사람이 환자한테 살 빼야지 건강해지 무릎이 좋아진다 그러면 환자한테 안 들어올 거예요. 너나 빼라면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한 10년쯤 좀 됐을까요? 한 체중이 한 86kg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뚱뚱해 보이고 디스크도 좀 있어요. 디스크가 있어서 다리가 저리고 그래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고혈압 이제 제가 이제 가족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부계 쪽에 고혈압이 있고 그래서 젊었을 때 뭐 지금도 뭐 어르신들 앞에서 젊었을 때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더 한 뭐 40대 뭐 이때까지는 뭐 이제 뭐 30대 40대 이때는 혈압이 140에 90인데도 그냥 이제 뭐 운동 뭐나 괜찮겠지 그러고 뭐 무슨 혈압약을 먹어 뭐 이랬는데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거는 이제 몸에 계속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먹고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체중도 이렇게 있고 일이 뭐 과하다는 핑계로 운동도 안 하고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바로 자고 이러니까 간혹 가서는 이제 그 간헐적으로 빈맥이 우리가 심기항진이라고 그러죠. 뭐 이거 둥둥둥둥둥 거리고 심장이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그런 경우 있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75세까지 현역을 하고 싶다. 저희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의사 외과 의사는 트레이닝 받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턴 레지던트 하고 뭐 펠로우도 하고 뭐 초임 교수도 했다가 연수도 갔다가 자기가 자기 칼 잡고 수술하고 그러는 경험이 뭐 40대나 돼야지 이제 뭐 제대로 나오고 그러는데 적어도 한 10년 이상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의사가 제대로 수술하고 경험도 쌓이고 우리가 그 의사의 프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 의사의 그 절정 수술의 절정 그게 한 50대 중반 뭐 이 정도부터 오르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가서 한 뭐 65세 이상 되면은 그때 이제 약간 뭐 신체 능력 뭐 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75세까지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걸 다 하려면은 내가 이제 꼭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건강을 좀 유지하는 노력이 내가 무슨 뭐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암을 무슨 뭐 미리 찾아내 가지고 뭐 하고 있고 안 생겨도 이럴 거는 없지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하늘의 뜻이고 뭐 그렇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강을 챙길 수는 있겠다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주로 제가 하는 운동은 이제 이게 일요일 날 8월 30일 최근에 이제 한 건데 수영을 하고요. 수영은 거의 매일 해요.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를 하는데 한 1.5km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 자전거하고 가급적이면은 실외 달리기 바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요 세 가지 세트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 일요일 날 주일 날 꼭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토요일 세 번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머지 이 기간은 아침에 이제 그 수영하는 거로 수영은 이제 거의 일주일에 6일을 하려고 하고 또 시간 나면 이제 자전거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각 운동의 시간들이 대개 한 30분 정도 되고 여기 제가 이제 30분 정도 되고 그 운동할 때 이제 되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운동들의 시간은 되게 30분 정도 제가 타겟으로 하는 심박수는 한 120에서 140 사이 그 정도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외 달리기를 하는 거 이거는 제가 한 거를 이제 스마트워치로 되게 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서 제가 갖고 보고 하고 있고 운동할 때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뛰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 뛸 때는 좀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자외선을 많이 쬐고 싶어서 그런데 자외선을 많이 쬐면 비타민 D 합성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노출해서 제가 이제 실내에서 근무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저기니까 비타민 D, 칼슘, 뭐 나이 먹어서 골다공증, 뭐 피부과 선생님들은 뭐 자외선 쬐는 거 안 좋다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얼굴 까매지는 거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짧은 머리에 까만 얼굴에 까맣게 탄 몸을 저는 추구하고 그런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이제 하고 그래서 심박수를 보면 되게 봐서 한 이제 평균 심박수가 한 136 정도 되고 제가 이제 그 정도 되면 제가 한 중등도에서 고강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30에서 147 정도 되는 거를 한 35시간 준비 운동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심폐 운동을 하는 거죠. 혈관 이렇게 되라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한 30분 이상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심박수 목표해서 그리고 충분하게 땀 흘리고 그렇게 이제 달리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자전거는 이제 실내 자전거가 되는데 실내 자전거는 이제 심박수가 평균 심박수가 한 122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정도 올리고 시간은 한 30분 정도 맞춰 놓고. 근데 실내 자전거 할 때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자전거 타시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실내 자전거 타면 좋아요, 좋아요 얘기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신문 펴놓고서 그냥 세워라 그냥 이렇게 이게 페달이 돌아가는 건지 그냥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실내 자전거 타시면 굉장히 많은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땀을 흘릴 때 이 자전거 운동할 때가 실내 자전거 탈 때 땀이 제일 많이 나요. 제일 힘들고. 그래서 이걸 보면 근데 심박수는 그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자전거 이렇게 실내 자전거 이렇게 보다 보면 테크노짐 뭐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운동 코스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선택을 해서 보면 그 선택하는 거 보는 거에 게 있어요. 무슨 뭐 근력 강화, 다리 근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그 운동 강도에 맞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근력 강화, 다리 근력 강화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심폐 운동도 되고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도 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는 이제 너무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 많이 구부려서 피면은 이제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평균 심박수가 122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시간은 30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은 이제 아까 이제 자전거 탈 때는 수영하면서 허벅지에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이 되고 수영은 제가 25m 되는 데를 한 60번 왔다 갔다 해서 1.5km 정도를 하거든요. 한 30분에서 운전도 하면 3, 40분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수영할 때는 심박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시간 동안 계속 운동하면서 심폐 운동도 좀 되고 이 수영 계속 이거 하니까 이게 저기가 근력 운동이 돼. 상체 근력 운동이 되죠. 자유형하면서 킥 차는 건 많이 안 차니까 하체 운동은 별로 안 되고.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은 자전거로 하고, 그다음에 뭐 상체 근력 운동은 이제 수영으로 하고, 심폐 운동은 넉넉하게 뭐 밖에서 뛰는 거나 자전거 수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될 수 있으면 이게 접이식 자전거인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출퇴근할 때 퇴근할 때 특히는 이 자전거로 가려고 그러고 직장에서 저희 집까지 한 8km 정도 되거든요. 키로수는 별로 안 되고 심박수도 많이 높진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게 막히는 시간에 차 타고 오면은 이게 길 걸려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빠르지도 않거든요. 뭐 8km 되고 뭐 그러면 차 타고서 빠르면은 10분, 15분 주에 오기도 하는데 운전에 차 타고 오면 근데 뭐 지하철 타고 와도 시간 걸리고 뭐 버스 타도 차 막히면 시간 똑같고 자전거 타면 시간 걸려도 막힐 길이 있으니까 그렇고 운동도 좀 되고 그래서 출퇴근할 때 자전거 타는 것도 되게 좋고 기분도 되게 상쾌하고 좋고 뭐 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운동하고 있는 거를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 해도 유산소 운동은 좀 과할 수도 있죠. 이제 이 정도로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고 시간이 있고 취미로 하는 거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요거보다 좀 적어도 돼요. 뛰는 걸 많이 하면 허리 디스크도 있고 밖에서 좀 빨리 뛰거나 많이 뛰려고 그러면 그 무릎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뛰거나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지금 나이에 할 수 있지만 어르신 70, 80대 어르신들이 이런 거 볼 때는 실외에서 뛰거나 이럴 때는 무릎 부담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유연성 운동이 있나요? 제 유연성 운동 없죠. 뭐 스트레칭하고 이런 거 준비 운동 조금 하고 잘 안 하니까요. 뭐 사우나 들어가서 좀 뜨겁게 한 다음에 한다 그런 건 있는데 수영에서 조금 보충은 돼요. 이게 수영할 때 쭉 뻗으면 여기 어깨나 허리 쪽에 유연성 운동은 좀 되고는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보충이 될 것 같고 밸런스 운동은 없죠. 뭐 이렇게 하거나 옆으로 뛰고 이런 운동은 안 하고 있으니 근데 아직 나이가 그런 반사는 조금 있어서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서 이런 밸런스 운동도 하고 그런 것도 해서 좀 이제 유산소 운동은 좀 낮추고 유연성 운동은 더 하고 밸런스 운동은 좀 더 이제 추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드리면 이제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준비 운동을 하시는데 준비 운동 하시는 거는 이제 동적 스트레칭 운동 아까 보여드린 거 다리 쭉 펴고 이쪽으로 앉았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당기고 이런 운동
그리고 뭐 옆으로 다리 들고 있고 하면 옆으로 뛰었다 뒤로 걷다 뭐 이런 거 그런 밸런스 운동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하시고 본 운동을 하세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하시는데 유산소 운동 먼저 하는 게 좋다. 뭐 근력 운동 먼저 하는 게 좋다.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원하신 거대로 먼저 하시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유산소 운동은 뭐 내가 빠르게 걷기, 속보가 돼서 한 120 정도 심박수 110 맞추겠다. 뭐 그것도 좋고 수영을 하시겠다. 수영장에서 그냥 수영 들어가서 그냥 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그냥 그 킥반대 잡고서 그냥 입으로만 운동하시면서 한 1시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심박수 89죠, 79죠. 이거는 전혀 운동 안 되니까 좀 그런 숨찬 유산소 운동 하시고 근력 운동도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거 뭐 드는 걸 하든 푸시업을 하든 아령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한 30분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 운동으로 정적 스트레칭 쭉 피는 거 이런 거 하시고 10분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총 한 뭐 1시간 20분 30분 요 정도 아침에 해서 일주일에 뭐 월화수목 금토 5일 하시고 뭐 토요일 요일 또 다른 활동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낙상이 예방되고 심혈관계 좋아지고 뭐 더 많이 그런 뭐 정신적인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이제 제 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전부 다 그 나라에서 얘기한 뭐 복지부에 있는 건강진흥 뭐 개발원 여기 이런 데서 다 추천하고 다 나왔던 얘기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추천하는 NHS 뭐 미국의 CDC 이런 데 다 자료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또 이런 내용들 운동이나 이런 거 보시고 싶으시면 이게 이제 그 복지부 산하의 한국건강개발진흥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놔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여기 홈페이지로 신체 활동이라는 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르신 운동 완성 프로그램 그래서 이 종목별로 어떤 유형의 뭐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운동, 밸런스 운동 이런 게 좋겠다 이런 것을 다 동영상으로 따라 하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요거 해서 드리고 아마 요거 제 얘기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요 밑에 답글이나 거기 내용에 요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제 그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아마 달아드리실 텐데 그렇게 해주시면 그거 들어가서 운동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설교는 이제 성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다. 설득해서 자기가 있는 전해야 되는 말씀을 두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지금 말씀 처음에 드린 장황하게 있던 그 노인 정형외과에서 골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께 어르신들께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위험성 등을 말씀드려서 이게 좀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2시간 가까이 드린 말씀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전략을 가지고 하셔야 될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뭐 하셨으면 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또 이제 좀 실천하셔서 좀 건강 유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